성낙주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보증본부장님께서 일본식 텍슬리스와 선박금융회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성낙주 투자보증본부장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관련 금융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실제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조차 다소 생소합니다. 사실상 관련 정보를 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토픽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파워포인트 자료는 텍스리스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양해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도입부로 왜 텍스리스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텍스리스의 일반적인 개념, 도입 목적 등을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일본 텍스리스에 관해 기본 구조, 장점, 참여 당사자, 기법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 일본의 에퀴티 투자 시장 규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리스의 국내 선박금융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텍스리스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의 경제성, 비전 및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글로벌 해양 수도 또는 해양금융 중심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언론 매체, 민간 학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이 해양 수도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현재 항만, 물적 인프라 등 하드웨어는 비교적 훌륭한 편이나 인력, 시스템, 금융 인프라 등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을 해양금융 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일본 텍스리스 제도는 부산을 해양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텍스리스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는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였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리스는 특정 국가에서 인정되는 독특한 조세 혜택에 기반을 둔 특수한 금융 기법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투자자인 에퀴티 인베스터들은 전체 자산 가액 중 비교적 소규모라 할 수 있는 일부 20%, 20 내지 30%만을 투자해서 자산의 소유자로서 일본에 설립된 SPC가 주로 항공기, 선박 등 통상 고가의 자본 투자가 수반되는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일본에서 인정되는 가속 감가상각 비용을 계상함으로써 리스기간 전체를 볼 때 리스기간 초반에는 손실을, 리스기간 후반에는 이익이 발생하는 과세상 손익을 에퀴티 인베스터들이 각각의 출자 지분별로 배분받아 본연의 사업에서 창출하는 단기 순이익과 상쇄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에퀴티 인베스터의 이러한 조세 절감 효과는 임차인인 해운사와 세제 혜택을 일부 공유함으로써 임차인의 전체적인 선박금융 조달 코스트를 경감할 수 있는 특수한 금융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텍스리스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목적은 자국의 선박 및 조선산업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 컨설팅, 법률, 보험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해양 서비스를 포함하여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텍스리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만 국가들마다 가속 감가상각 제도에 의한 세제 혜택 및 이러한 세제 혜택을 임차인 즉 해운사 및 항공사와 공유하여 자금 조달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메커니즘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텍스리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시장에서 검증되어 입증된 구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78년경에는 사무라이 리스, 1981년에는 쇼군 리스라는 방식이 시장에서 통용되었고 1985년부터는 금융 리스 방식으로 약 13년간 일본의 간판격 텍스리스 기법이라 할 수 있는 줄여서 JER이라고 합니다만 제페니스 레버리드 리스 방식이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순으로 성행하였습니다. JER 방식은 외국 항공사 및 해운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1998년까지 자국 국내의 항공사 및 해운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2007년까지 존속하였고 1999년도부터는 운영 리스 방식이지만 구조가 금융 리스 방식으로 다소 변형된 줄여서 실무상 졸코 방식으로 부르는 기법이 새로 도입되어 현재까지도 외국계 항공사 및 선사들에 의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텍스리스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뒤에서 소개하는 조합 방식 중 도쿠메이 쿠미아의 방식의 전체적인 금융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상단에 에퀴티 인베스터가 도입 성가의 20 내지 30%를 일본에 설립된 SPC 앞으로 투자하고 대출 금융기관인 랜더는 성가의 70 내지 80%를 제한된 소구권 방식, 즉 리미티드 리코스 방식으로 SPC 앞으로 대출하게 되면 SPC는 조선소의 선박 구매 가격의 100%를 지불하고 선박의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다음 SPC는 확보된 선박을 해운사에게 장기간 임대하여 리스료를 수취한 후 대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앞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전형적인 리스 금융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SPC는 일본에 설립되며 선박의 소유권자이자 임대인 및 차입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선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자산 및 가속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퀴티 인베스터는 임대인의 과세상 혜택을 출자 지분별로 배분받아 본연의 사업에서 창출한 순이익과 상쇄하여 법인세 납부액을 절감하고 그 혜택 중의 일부를 해운사가 납부하는 리스료에 반영하여 절감함으로써 전체적인 자금 조달 비용을 경감하는 구조는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페이지 일본식 텍스리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성과의 100%까지 파이낸싱이 가능하다는 점과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 해운사, 항공사들도 이용이 가능한 아웃바운드 크로스보더 리스라는 점, 그리고 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어 오래도록 검증된 구조라는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본 텍스리스 구조의 이제 참여 당사자를 요약한 표인데 앞부분만 사실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에퀴티 인베스터, 일본에서는 지분 투자자로서 보통 개인이나 중소 기업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사실 에퀴티 인베스터들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레서, 자산 소유자인 그 SPC, 임대인의 가속 상각에 있는 과세상의 손실과 이익을 배분받아 그 자사의 영업에서 창출되는 당기순이익과 상세해서 그 과세상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퀴티 인베스터들은 주로 이제 그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성격상 이제 익명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회에 익명을 원하는 그런 이제 중소 개인 기업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금융기법 방식으로 이제 JLL과 그 졸 또는 졸코라고 하는데 그 JOL 방식은 이제 순수 운영 리스 방식이고 그다음 졸코라는 방식은 이제 제페니스 오퍼레이팅 리스 위드 콜옵션이라고 그러죠. 콜옵션이 이제 붙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JLL 방식은 1998년도에
일본에서 세법이 정액법에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뀌면서 이 제도가 사실 없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탄생한 것이 졸 내지 졸코 방식입니다. 사실 졸코는 콜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운영 리스이지만 금융 리스와 유사한 어떻게 보면 구조화된 넷 형태의 금융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SPC, 일본 SPC의 설립과 관련해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많이 이용됩니다. 도쿠메이 꾸미아의 방식으로 TK 방식이 있고, 그다음 니니 꾸미아가 NK 방식이 있는데, TK 방식은 일본의 상법상에 근거해서 보통 이제 익명조합 방식으로, NK는 일본의 이제 민법상 조합에 따라서 일반 조합 형태로 이제 설립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TK 방식도 많이 이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출자자들이 익명성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출자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자금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리스 회사가 전담해서 하는 구조로 이제 금융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본 텍스리스의 그 텍스 효과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캐시플로우는 그 렌트료 수입에서 감가상각 비용고 그 다음에 이자를 공제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손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렌트료는 매기 일정액이 들어오는 반면에 가속 감가상각일수록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많이 계상되고, 이자 부분 역시 이제 대출 잔액이랑 금융 잔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초반에 이자가 이제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리스 기간 전체적으로 리스 기간 전반부에는 손실이, 그 다음에 리스 기간이 후로 갈수록 이익이 계상되는 구조를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손실, 이 임대인의 그 SPC 레서의 그 손실과 이익은 출자 지분별로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해서 과세상의 그 텍스 베니핏을 보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스 기간의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NPV 베니핏으로 측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따라 NPV 베니핏은 경기가 일반적으로 호황일수록, 그리고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감가상각 방법이 가속상각 방법일수록, 그리고 리스 기간이 짧을수록, 시장 조달 금리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커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 유인도 같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 순이익이 많이 증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에피타이트,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법인세율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31%, 한국은 한 25%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과세상의 투자 유인도 같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 시장에서의 그 출자금 조성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변동성이 있습니다. 또 워낙 익명성이 강조되는 텍스리스 투자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자료의 집계에도 불확실한 측면이 없지 않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시는 그래프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조을 시장 규모는 한 220건 정도, 한 41억 불 정도이고, 향후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산 유형별로 보시면 2018년 기준 항공기가 84%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선박은 한 3,006억 불, 그래서 한 전체 규모 41억 불이 한 9% 정도, 컨테이너 박스의 한 7.4%와 합하면 약 1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박금융의 시사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만약 국내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해운산업과 다음 선박금융 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해운사에게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선박의 조달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합법적인 절세 상품과 조세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중소기업 기반 등을 육성하는 한편 이미 세계적으로 상위 레벨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의 신조 발주를 촉진하여 국내 조선산업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외국 금융기관들을 국내에 유치하고 관련 자금 조달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텍스리스 제도를 통해 자금 소싱이 국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부산 내지는 한국을 글로벌 국제금융센터 또는 해양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